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사주하라 마치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신해년 임진월 갑신일 을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문제는요,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호행은,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을 찾는 문제가 1번 사주 형국을 파악하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이 사주 학문성은 어떤가요? 학문성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주 유학도 가능한가요? 유학도 가능한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이 사주 학문성에 비해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문성은 좋은데 발전이 안 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을 찾으면 사주 형국 파악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 강약하기도 용이하죠.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일간이 감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사주를 보니까 한눈에 봐도 물기운이 상당히 많은 사주로 보입니다. 연지의 해수 큰물, 월간의 임수 큰물, 시지의 임수 큰물까지,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신금안의 임수 큰물이 암장되어 있어서 물기운이 제법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해수, 임수, 해수가 큰물이고 지장간에 들어있는 물기운도 있고 해서 물기운이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물기운이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지장간에 있는 흙들, 또 나와 있는 흙들은 햇빛을 못 보고 물기운이 많다 보니까 절벽한 흙이 되고, 그리고 나무도 햇빛을 못 보니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사주 강약을 보면은 사주에 나를 도와주는 인성인 물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한 사주로 보이죠.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특히 지지에 있는 신금이 해수를 생각하고 해수가 나를 생하니 관인상생으로 힘을 주니 더욱더 사주에 힘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불기운이 전혀 한 점도 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 형국은 많은 물기운으로 인해서 불은 꺼지고, 불이 꺼지다 보니까 흙은 절벅거리고 나무는 썩어가고 있고,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 강약은 신강한 사주.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많이 먹었으면 서늘해졌는데 불이 없죠. 불이 없고 흙만 있습니다. 진토도 절벽한 흙인데 진토 안에 무토를 용신으로 담아서 사주의 병인 물을 막아준 게 좋겠습니다. 용신은 진토가 되겠습니다. 진토 안에 무토. 희신,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불기운이 되겠습니다. 사주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토생금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불기운이 없다 보니까 나무에 햇볕도 못 보고 전체적으로 사주가 어둠침침한 사주가 되고, 식상이 없으니까 자기 길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러니 운에서 큰 불기운이 오면 조우도 되고 또 진토를 생해가지고 물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자, 1번 문제.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이 뭔가요? 아까 얘기했죠. 물기운, 연지, 월간, 시지, 큰 물이 있고 지장간, 신금안의 임수,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까지 합쳐져서 물기운이 상당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학문성은 어떤가요? 학문성이 어떤가요? 사주에 인성이 발달됐죠? 나무에게는 물이 인성이니까 학문성, 인성, 학문성이 발달됐다는 얘기죠. 해수, 임수, 해수, 또 관인상생까지 됐죠? 지지에 있는 신금이 해수를 생하고 해수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이 돼 있죠. 그러니 인성이 강하고 관인상생에 대해서 학문성이 대단합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사주 유학도 가능한 사주인가요?
물었죠. 유학도 가능하죠. 사주에 보면 인성이 해수, 역마성으로 잡혀 있고 관이 역마로 잡혔죠. 그러니 역마성은 동분서주 또 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주다 보니까 그게 직업과 학문으로 잡혀 있으니까 학문을 외국에서 할 수 있다. 유학도 가능한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인성과 관상이 역마로 잡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주 학문성에 비해서 발전이 없다고 그랬죠. 학문성이 대단하죠. 인성과 관인상승이 됐는데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학문성에 비해서. 발전이 없는 이유는 식상인 불균이 너무 약해서죠. 유통이 안 되고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죠. 수생목으로 많이 먹었으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많이 먹었으면 나무가 설을 해줘야 되는데 설을 해줘야 될 불기운이 없어서 설이 안 되고 또 유통도 안 되죠.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해야 되는데 불기운이 없어가지고 유통이 안 되죠. 그러니 식상 불기운이 없어서 발전이 학문성에 비해서 발전이 없는 사주가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식상의 기능인데 식상의 기능도 없고 사주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불이 없어서 유통이 안 되고 불이 없어서 저우도 안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불기운이 필요한데 그 학문성에 비해서 발전이 없던 사주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주의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사년, 신해월, 경호일, 갑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다시 한번요. 정사년, 신해월, 경호일, 갑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문제는요.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도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 사주 형국을 파악하는 문제죠.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조상궁은 어디고 조상복은 어떤가요? 조상궁과 조상복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2번. 세 번째, 이 사주 부모국은 어디고 부모복은 어떤가요? 부모궁과 부모복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주 처덕은 어떤가요? 이유를 설명하면 더 좋겠죠. 처덕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의 문제도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새로 내드린 문제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풀어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제가 풀어드린 답하고 대조해보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겠습니다. 댓글로 답글을 남겨놓으시면 사주 복귀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